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평 이혼 전문 변호사 이세론 변호사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12월에는 겨울방학이 시작되고 날씨도 추워지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겠죠. 그런데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서 배우자와 있는 시간도 길어지게 되고 그동안 배우자와 갈등이 있었다면 더욱 심해지는 힘든 시기가 될 수도 있어요. 예전에 코로나19 시기에도 배우자와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서 갈등이 더 심화돼서 이혼 상담을 하러 오신 분들이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혼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이혼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으신 분들, 이혼에 대한 확신이 서신 분들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혼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으신 분들 중에는 배우자에 대한 애정이 많이 남으신 경우와 자녀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고 있으신 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오늘은 이혼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으신 분들에게 이혼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3가지 이혼 사유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다른 이성과 바람을 피는 행위, 보통 이제 불륜이나 외도라고 불리우죠. 법적으로는 부정행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륜은 배우자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큰 정신적 고통을 주는 잘못된 행동으로서 이혼 사유의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2015년에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불륜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졌고 이러한 영향인지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많아졌는데요. 그래서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비율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흔히들 불륜이나 부정행위라고 하면 배우자가 있는데도 다른 이성과 스킨십을 하고 성관계를 하는 경우라고 좀 좁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판례는 부정한 행위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않지만 부부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이 되고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을 해서 평가하여야 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형적인 이성 간의 포옹, 키스, 성관계 등 육체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영화를 보고 식사를 하면서 데이트를 하면서 정신적으로 교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애인처럼 지낸다든지 야한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이성적으로 교감을 주고받는다든지 이런 정도의 행동을 하더라도 불륜으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불륜으로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는 배우자가 처음 바람을 펴서 불륜을 해서 찾아오시는 경우는 좀 드물고요. 주로 배우자가 최소 2번 이상 바람을 펴서 고민을 하다가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배우자가 처음 바람을 폈을 경우에는 이제 처음이니까 용서를 해주시고 같이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여성 편력이라든지 남성 편력이 있는 배우자는 처음으로 바람을 피다가 걸렸을 가능성이 매우 낮고 그 이전에도 바람을 피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처음 용서를 해주더라도 그 이후에는 바람을 피우지 말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경우보다는 다음번에는 걸리지 말아야지 이번엔 운이 나빴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바람을 피울 상대를 찾아보거나 이전에 바람을 피다가 걸렸던 그 이성을 다시 만나서 바람을 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남편을 용서해 주었지만 그 이후에도 남편이 바람을 피다 걸려서 이혼을 고민하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이런 분들 중에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자녀 때문에 그래도 아이한테는 아빠가 있어야지 엄마가 있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혼을 고민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배우자가 계속해서 바람을 피우는 것을 용서를 해주고 심지어 자녀가 바람 피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목격을 하는 경우도 또 발생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있더라도 배우자가 바람을 피는 행동이 계속된다면 이혼을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이가 없으신 분들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이제 고민이 없어서 배우자에 대해서 애정이 많이 남아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처음 바람을 피다가 걸려서 용서를 해주었지만 뭐 다음에도 다시 걸린 경우라면 이혼을 하기로 결정하시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음에도 불륜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또 유흥업소를 자주 이용하는 배우자 유형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방문하는 유흥업소는 그냥 이제 술만 제공해 주는 곳이 아니고 여성이나 남성 종업원이 성적인 향응을 제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혼으로 상담을 하러 찾아오시는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이성 편력이 있는 배우자들은 다른 이성을 만나서 바람을 피는 것뿐만 아니라 유흥업소도 굉장히 자주 이용하는 그런 유형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유흥업소를 이용해 이성으로부터 성적인 향응을 제공받는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판단이 돼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으로는요,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데요. 가족이라고 하면 누구보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서로를 이제 의지하고 아끼고 보듬어주는 모습이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행복해야 하는 가정에도 폭력적인 그런 실태들을 쉽게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있어야 되는 상황들이 지속이 되다 보니 갈등이 이제 심화되고 그로 인해서 어린 아이들이 폭력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 경우도 많아졌어요. 하지만 이게 가족 간의 그 문제이다 보니까 경찰에 신고한다든지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종결되는 케이스가 좀 많았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이제 민법에서 정해진 이혼 사유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가정폭력이 계속된다면 본인뿐만 아니라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혼을 고민하셔야 될 거예요. 민법은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고 규정을 해서 가정폭력을 이혼 사유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가 심히 부당한 대우라고 평가되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대법원 판례는 몇 차례의 폭행 또는 이제 모욕적인 언사가 가정불화의 와중에서 서로 격한 감정으로 오고 갔으며 그 폭행이 비교적 경미한 것이라면 이를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고까지는 볼 수 없다라고 봐서 폭행이나 폭언의 정도가 일회성에 그치고 경미한 것에 그친다면 이는 법이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폭언이나 폭행이 단순히 일회성이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면 심히 부당한 대우라고 평가가 되어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겠죠. 폭언이나 폭행을 이유로 저한테 이제 이혼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는 주로 여성분들이 많은데요. 대부분 이제 남편이 술에 취하는 날이면 폭언이나 폭행이 심해지고 그로 인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남편이 회식이나 지인들 간의 술자리로 새벽 늦은 시간에 술에 취해서 들어오고 그대로 잠에 든다면 별 문제가 없을 테지만 술에 취해 들어와서 잠에 들어있는 이제 아내와 아이를 깨우고 그런 행동을 이제 하면서 화를 내거나 이제 제지하는 아내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의 경우에는 술에 취하는 날에는 그 행동이나 정도가 좀 이제 심해지고 술에 취하지 않은 평소와 같은 때라도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주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 아내한테 폭언을 하고 그 폭언을 이제 넘어서서 심지어 폭행까지 가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아내의 신체에 직접 폭행을 가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집에 있는 TV나 에어컨, 공기청정기, 선풍기 이런 가전가구 같은 거를 던져서 부수어버리는 그런 가정폭력을 행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는 분노 조절을 잘 하지 못해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 케이스가 많았고, 흔히들 이를 이제 분노 조절 장애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죠. 이렇게 심한 폭언이나 폭행이 가정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당연히 이제 아이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이 가기 때문에 빠르게 이혼을 결정하시는 것이 본인이나 자녀에게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세 번째는 도박인데요. 요즘에 그 인터넷 도박이 굉장히 성행을 하고 있죠.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통해서 이제 도박 사이트에서 뭐 바둑이라든지 홀짝이라든지 뭐 조금 손쉬운 도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쉬워졌어요. 도박 중독이 된 경우에는 뭐 자신의 의지로 도박을 뭐 멈추지 못하는 상태로 정신질환으로까지 이제 평가가 될 수 있고,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도박 중독이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인 정신질환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호기심에 뭐 소액으로 강원랜드 같은 곳에 방문을 했거나 인터넷 도박을 뭐 한두 차례 한 것에 그친다면 이걸로 뭐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없겠지만 중독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정도는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박에 중독된 경우에는 뭐 직장이라든지 소득 활동까지 모두 멈추고 도박에 몰두를 하게 되고, 벌어놓은 재산들도 다 도박에 탕진을 해서 사용해 버리기 때문에 가정 경제가 뭐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겠죠. 요즘에는 이제 전업 주식 투자자들도 있기 때문에 뭐 주식을 한다고 해서 꼭 이게 중독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배우자와 상의도 없이 가정 경제를 이제 뒤흔들 정도의 많은 금액으로 우량주 같은 안정적인 주식이 아닌 주식이나 코인 등에 투자를 해서 많은 돈을 잃어버리고, 뭐 한 번 돈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을 한다면 이런 것들은 주식 중독으로서 도박 중독과 같이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도박에 중독이 돼서 많은 돈을 낭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이혼을 결심하는 것이 가족들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오늘은 이렇게 이혼 결정에 도움이 되는 3가지 이혼 사유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고, 특히 자녀가 있으신 경우에는 더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뭐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뭐 폭언,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 도박으로 인한 가정 경제 파탄, 뭐 이런 대표적인 3가지 이혼 사유들은 이성 편력이라든지 분노 조절 장애, 도박 중독으로 발생하는 그런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반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빠르게 이혼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무엇보다는 혼자 고민을 하시는 것보다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이혼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시고, 이혼을 결심을 하셨다면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가까운 이혼 전문 변호사로부터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것이 이혼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혼 고민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께 도움이 된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불륜한 배우자의 상대방, 이제 상간녀, 상간남이라고 하는데, 그 상간녀, 상간남에게 하는 상간소송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